조금 전에 끝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참여한 첫 사자 TV 토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등 여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외교 안보 정책 등 서로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 역시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 정치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죠. 송재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대장동 또 7시간 통화. 역시나 이재명, 윤석열 후보한테 제기되었던 논란들 또 한 번 공방의 대상으로 시작하자마자 부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공세는 시작부터 거셌습니다. 부동산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윤석열 후보는 곧장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설계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건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네, 이후 자유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공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또 한 번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지은 씨를 포함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쭉 들어봤는데 이 밖에도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공방 역시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질문이 집중됐던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던 군필자 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은 실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윤석열 후보는 국방공약 차원에서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심상정 후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청년 원가주택은 매달 250만 원이나 내야 한다며 금수저 청년만을 위한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에선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건설 금융이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만을 환수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주제토론에서도 양강 후보의 정책 비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실효성이 적고 안보 긴장만을 부추길 거라는 공세가 쏟아졌지만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로부터 대중국 외교관을 질문받았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 이른바 산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던 두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두고는 쌍방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이재명 후보의 공세에 윤석열 후보는 용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부터 논하는 건 잘못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